자, 검단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대단원 문제 풀이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일단은 명제 단원에 해당하는 대단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번호는 전부 다 시험 범위 공지하면서 체크를 했으니까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7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자,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 하자. 자, P이면 not Q이다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요. 자, 그럼 우리 항상 참인 명제는 화살표 두 줄로 표시할 수 있었죠. 즉,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참인 명제이기 때문에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하면, 자, P의 진리 집합은 대문자 P, 라지 P. 자, Q의 진리 집합이 대문자 Q잖아. 자, 그러면 부정의 진리 집합, not Q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여집합이죠. 자, 즉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자, P가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Q가 아닌 부분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빨간색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빨간색 부분은 Q가 아닌 것의 또다시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Q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이 Q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라는 집합하고 Q라는 집합은 현재 겹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자,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이렇게 만나지 않네요. 자, 즉 PQ라는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에 볼게요. 자, 주어진 명제.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2부터 4까지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참이 되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 표시된 x들의 모임을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표시된 x들의 모임을 b라고 하면, 자, A 문장을 다시 해석해봐. A인 어떤 실수 X가 B가 된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 말은 A에 속하는 애들 중에서 딱 하나라도 B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쓰면 결국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말은 A랑 B랑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소리야. 이 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A에 포함되는 어떤 실수가 B를 만족한다라는 건 A 중 딱 하나만 만족해도 돼. 즉 A랑 B랑 겹치는 게 최소한 하나는 있다더라.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게 B죠. 2에서 4까지 표시를 하면은 지금 이 파란색이 B에 속하는 X들의 모임이 됩니다. 자, 이제 A를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자, K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확실한 정해진 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K-2부터 K 플러스 1까지잖아요. 자, 얘가 확실하게 정해진 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선생님은 왼쪽의 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자, 첫 번째. 자, 만약에 얘들아
이 K-2라고 하는 덩어리가 여기 그림 봐줄래? 자, K-2라고 하는 덩어리가 2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해보자. 즉, K가 얼마보다 작을 때? 4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K-2가 2보다 작으면요. 이거 보라색으로 표시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A가. 자,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으려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K 플러스 1이 이렇게 2보다 오른쪽으로 와주는 이런 그림이 돼야 겹치는 게 생긴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적어보면 2보다 K 플러스 1이 크면은 당연히 겹치는 게 생기는데 얘들아 같아져도 되니? 자, 같아져도 괜찮죠. 왜냐하면 2에도 등호가 들어가 있고 K 플러스 1도 등호가 들어가 있어. 즉 둘 다 색칠이 돼 있기 때문에 설령 얘네가 딱 같아지더라도 겹치는 게 생긴다는 거야. 하나는. 자, 그래서 정리하면 K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K가 4보다 작을 때 K는 1 이상이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 물결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K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작다? 4보다는 작다. 이런 K의 범위를 하나 구했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얘들아 이 A라고 하는 집합의 가장 왼쪽의 수인 K-2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즉 K가 얼마 이상일 때? 4 이상일 때를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쪽에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려보면 자, B라고 하는 집합 2에서 4까지는 그대로 있고요. 자, 이제 K-2가 얘들아 이렇게 2보다 오른쪽으로 와버렸어.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지만 만약에 2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K-2가 이렇게 와버리면요. K-2가 4를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가요. A가. 자, 이렇게 돼버리면 겹치는 게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기죠. 자, 다시 말해서 K-가 2의 오른쪽에 있으려면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디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 어디까지만? 쭉 가다가 여기 4까지만 갈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그러면 K-2는 자, 여기 그림 다시 봐줄래? K-2 빨간색 점이 K-2면 자, 얘가 4보다 왼쪽에 있으면 얘들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겹치는 게 생기지. 자, 그래서 K-2가 4보다 왼쪽에 있으면 땡큐고 딱 4가 됐어. 자, 딱 4가 됐어요. 그림 한번 다시 지우고 그려볼게요. 자, 2에서 4까지 B가 있고 자, K-2가 얘 보라색깔 얘가 K-2인데 얘가 딱 4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A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둘 다 지금 까맣게 색칠이 돼 있잖아. 등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K-2는 4가 돼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K는 얼마 이하이다? 6 이하이다. 자, 그럼 K는 4 이상일 때 동시에 6 이하여야지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고 자, 따라서 겹치는 부분을 적어주면 K는 4 이상 6 이하가 되네요. 자, 그럼 얘들아 답은 어떻게 될까? 이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집합에서 얘들아 이거야. A라고 하는 집합에서 왼쪽에 있는 수 K-2가 2보다 작을 때 K-2가 2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어때?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하고 K-2가 2 이상일 때는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한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둘을 합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K를 모두 모아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위에 있는 이 부등식을 표시를 하면 1부터 어디까지? 4까지인데 4는 구멍 뚫고
자, 아래쪽에 있는 거 표시하면은 자, 4에 등호가 들어가니까 까맣게 칠해지고 어디까지? 6까지. 자, 그래서 얘네들 모두 다 합집합한 K값의 범위를 구하면 1부터 어디까지예요? K가 6까지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K의 범위고요. 자, 문제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K,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정수 K는 몇 개입니까? 6개가 되네요. 자, 이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는데 자,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러니까 A 안에 자, 이게 A지. A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속한 어떤 실수가 B를 만족한다는 건 이게 포인트야. A랑 B랑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에 속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K-2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고, 왜냐면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디에 찍힐지 모르잖아. 그래서 케이스를 나눈 거야. K-2가 자, 이 첫 번째 그림처럼 K-2가 2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 K값의 범위를 구했고, K-2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두 번째 그림 일 때도 K의 범위를 각각 구해서 마지막에 합쳐줬던 문제였습니다. 자, 9번으로 갑시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 하자. 두 명제 P이면 Q이다랑 not R이면 not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얘들아,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입장에서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인데요. 자, 이렇게 부정이 들어가 있을 때 부정을 없애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똑같이 참인 게 어떤 명제입니까? 대우 명제죠. 자, 대우 명제랑 각각을 부정해서 자리 바꾸는 거니까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똑같이 참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쓰면 라지 Q가 라지 R에 포함이 된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P는 Q에 포함이 되고 Q는 R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죠. 자, 옳은 것, 기억. P는 R에 포함이 된다. 당연히 맞죠. 그래서 기억이 맞네요. 자, 그럼 보기에서 일단은 기억이 없는 4번을 지워봅시다. 자, 이제 니은을 볼까요? 자, 이 상황을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봐.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P가 제일 작고 Q가 제일 작고 그 다음 R이 제일 크대. 이런 관계야. P, Q, R 순으로. 자, 그럼 니은에서는 P 합집합 Q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가냐고 물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어요, 얘들아? P랑 Q랑 합집합하면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이니까 결국 누가 됩니까? Q가 되죠. 근데 얘들아, Q는 R에 들어가잖아. 근데 R의 여집합에 그럼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R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R의 이 바깥쪽에 있는 보라 색깔 부분이 R의 여집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는 Q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가냐는 건데 Q가 R의 여집합과 만나지조차 않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네요. 자, 그럼 니은이 들어간 선지를 다 지우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자, 디귿을 볼까요? 자, 디귿에서는 P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이게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P 합집합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고, 자, P가 얘들아, P가 R에 들어가잖아. 자, P가 R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다시 뭘로 바뀌어요? R로 돼버리지, R. P가 R에 들어가니까 합집합하면 R이 되잖아. 즉,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 라는 문제가 되고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볼게. 자, 어때요? P, Q, R이 있을 때 R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R의 여집합은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색칠한, 자, 이 바깥쪽이 R의 여집합이죠. Q의 여집합은 어디입니까? Q의 여집합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 빗금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이 Q의 여집합이죠. 자, 보다시피 R의 여집합 초록색 부분이 Q의 여집합 빨간색 부분에 들어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디귿도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세 조건 PQR에 대하여, 자, 여기 보세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not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고르래요. 자, 얘들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은 이거 아니니? P이면 Q이다. 두 줄. 참인 명제는 두 줄로 표현을 하죠. 자, not Q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화살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R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똑같이 참인 게 뭐가 있어요? 대우가 참이지. 자, 대우 한번 불러줄래? not Q이면 not P이다. 똑같이 참이고요. 두 번째 명제 대우는요. Q이면 나달이다. 이렇게 참이 된대요. 자, 그럼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1번. P이면 나달이다. 이거는 얘들아 지금 보면은 봐봐. P이면 Q이다 참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Q이면 나달이다도 참이잖아. 자,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결국에는 뭐도 참이 돼요? P이면 나달이다 참 되니까 1번은 참인 명제입니다. 2번. Q이면 나달이다 이거 참이냐고 물었는데 우리 아까 대우 명제 구하면서 참이라는 거 밝혀냈죠. 그래서 2번도 참인 명제가 맞고요. 자, 3번.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도 우리 P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가 참이니까 참 맞죠? 참입니다. 자, 4번. R이면 not P이다를 물었는데 지금 얘들아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한 명제 두 개 섞으면 되지 않니? R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3단 논법을 쓰면 R이면 not P이다 참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일 텐데, 자, 5번 봐봐. not R이면 Q니라고 물었어. 자, 여기 핑크색 부분 봐줄래? 자, 우리 Q이면 나달이다는 참이라는 게 확실해요. 자, 왜냐면 이 명제의 대우기 때문에 무조건 참이야. 자, 그런데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얘를 순서를 받고 역도 참이라고 할 수 있니? 즉 not R이면 Q이다. 이게 참입니까? 참인가요? 이거 몰라요. 직접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건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이 거짓인 명제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참이라고 딱 확신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말 이해되시죠?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 다음 중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할 때, 자, 진리집합. 자, P가 충분 조건이 된다는 말은 얘들아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거야?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충분 조건이야. 즉 진리집합 입장에서는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된대. 자, 포함이 돼야 된대.
자, 그런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야. 자, 그 말은 필요 조건이 된다면 뭐야?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필요 조건이지. 화살을 받으니까. 근데 필요 조건이 안 되려면은 얘는 뭐가 아니다? 참이 아니다. 즉 뭐는 되면 안 돼? Q는 P에 들어가면 돼? 안 돼? 부분집합이 아니어야 한다. 자, 결론을 말하면 자,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P가 Q에는 들어가지만 Q는 P에 안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건을 찾아보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부터 가볼까요? 자, 1번. 자, x는 2의 배수래. 자, 그러면은 자, 2의 배수들을 모아 보면 어떻게 됩니까? 2, 4, 6, 8 땡땡땡. 자, q는요. 6의 배수야. 6, 12, 18.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들아 어때? p가 q에 들어가니? 자, p가 q에 들어가지 않죠. 오히려 뭐가 됩니까? 오히려 Q가 P에 들어가지 않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거야?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만 참이 되고, 자, 그러면 얘는 화살을 받기 때문에 P는 무슨 조건이 돼버려요? 여기서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는 P는 충분 조건이 돼야 한다 했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겠죠. 자, 2번 볼까요? 자, 2번은 조건을 보면은 7보다 작은 x들이야. 자, 표현해 볼게. 7보다 작다. 이게 P가 되고요. Q는요. 0과 4 사이의 x값들이래. 자, 0과 4 사이의 x값, 이게 Q래. 그럼 얘들아 포함 관계를 보면 누가 누구에게 들어와? Q가 P에 들어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P가 무슨 조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필요 조건이다. 자, 따라서 2번도 답이 아닙니다. 자, 이해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 3번. 자, P라는 조건은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고, Q라는 조건은 교집합을 했을 때 A가 된다. 자,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명제 형태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교집합 B가 A다.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여러분? 참이죠. 자, 보세요. A가 B에 포함이 되면 교집합을 했을 때 A 맞죠? 다시 말해서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보세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네요. 즉 P는 일단 충분 조건은 돼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조금 까다로운 게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반대 명제. 교집합을 한 결과가 A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명제를 생각해 보자. 얘들아, 교집합해서 A면 A가 B에 무조건 들어갈까? 자, 조금 알기 어렵죠. 우리 어떤 명제가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는 대우를 생각을 해보기로 했잖아. 자, 대우를 쓰면 어떻게 돼?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자, 앞에 거 부정하면 A 교집합 B도 누가 아니다? A가 아니다. 자, 이걸 증명을 하면 되고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건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 말 이해되니? 자,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자, 교집합을 했어요. 교집합이 누가 아니다? A가 아니다. A 아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대우 명제가 참이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뭐예요? 참이네요. 즉
얘들아 봐봐. 조건을 봐봐. 뭐도 참이야?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그럼 P는 화살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 필요 조건이기도 하니까 P는 무슨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3번도 답이 안 됩니다. 왜? 충분 조건만 돼야 하거든. 근데 필요 조건까지 되기 때문에 3번 답이 아니고요. 자, 4번 볼게요. 자, 4번에서는 자, x, y를 곱한 결과랑 절대값 씌운 결과가 같다. 이게 P라는 조건이고 Q라는 조건은 x, y가 둘 다 양수래. 자, 그럼 얘도 한 번만 다시 적어볼까? 자, 4번. 자, P라는 조건은 x, y 곱한 거랑 절대값 씌운 게 같다. Q라는 조건은 x도 양수, y도 양수라는 조건인데 자, 진리집합을 얘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Q라는 진리집합은 이런 애들이 모여 있는 거야.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이런 순서쌍들이 모여 있는 거. 뭐 1,1, 3,5, 뭐 4,2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P를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을 보면요. 보세요. 자, 이렇게 쓸까? 이거를 부호로 쓸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플러스 x, y 둘 다 뿔뿔인 애들이 모여 있는 거고 자, 여기는 당연히 x, y가 양수면 얘들아 곱한 거랑 절대값 씌운 거랑 같겠지. 자, 근데 얘는 뭐도 가능해? 둘 다 마이너스여도 자, 보세요. 둘 다 마이너스여도 곱하면 플러스죠. 둘 다 마이너스여도 곱하면 플러스니까 절대값 씌운 거랑 결과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하면은 P가 훨씬 더 많아, Q보다. 그러니까 Q에 들어있는 애를 다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부호인 순서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Q가 P에 포함이 됩니다. 자, Q가 P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Q이면 P이다가 참이 돼서 P는 무슨 조건만 돼요, 여기서? 필요 조건만 되네요. 자,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닙니다. 마지막 5번 볼까요? 자, 여러분 5번을 봐주세요. 자, 5번. 자, 공간을 좀 따로 분리를 해볼게요. 자, 5번에서는 자, P라고 하는 조건은 A가 B에 포함되고 A가 C에 포함된다라는 조건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A, B, C라는 집합의 모임이 진리집합이 되겠지. 자, 그리고 Q라고 하는 건 어때? A가 B 합집합 C에 포함이 된다. 자, 이것도 얘들아 진리집합을 딱 데려오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그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해보자. 즉 A가 B에 포함되고 A가 C에 포함되면 A는 B 합집합 C에 포함이 되는지. 자, 이거 참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얘들아 보세요. A가 B에도 포함되고 C에도 포함이 되면 동시에 포함되는 거니까 A는 어디에 포함돼? B 교집합 C에 포함이 되고 자, 두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두 집합의 합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A는 정말로 어디에 포함이 돼요? B 합집합 C에 포함이 되죠. 즉, 이 명제가 참이네요. 참. 다시 말해서 P는 화살표를 주니까 무슨 조건 돼요? 현재? 충분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 자, 이제 거꾸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를 보면 이거 아니니? A가 B 합집합 C에 포함이 되면 A는 B에 포함이 되거나 B에 포함이 되고 A는 동시에 C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게 참이 될까요, 여러분? 자, 안 될 수 있는 게 봐봐. B랑 C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A가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A가. 자, 그럼 A는 분명히 합집합한 거에 부분집합 맞지? 자, 근데 그렇다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니? 삐져나온 데가 이렇게 있는데 A는 C의 부분집합도 아니죠. 이렇게 삐져나온 데가 있죠. 즉,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거짓. 자, 즉,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말은 P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없고 오로지 무슨 조건만 될 수 있다? 충분 조건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조금 이 문제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자, 봐봐. 충분 조건이 돼야 한다? 아,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야. P이면 Q이다는 참. 자, 근데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필요 조건이 아니니까 Q이면 P이다는 뭐가 되도록 거짓이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명제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야. 자, 잠깐 끊어갈게요. 자, 12번 볼게요. 자, 주어진 명제를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라 했지. 자, 대우 명제 우리 한번 적어볼까? 자, ABC가 자연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면 여기서 끊어야 돼. 이게 이 명제의 가정이 되고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게 명제의 결론이고요. 대우는 가정이랑 결론을 각각 부정해서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럼 자리 바꾸면 어때? 일단 ABC가 자연수일 때 자, 뒤에 결론 부분 부정하면 뭐예요? 얘들아, 적어도 하나는 짝수를 부정하면 뭐야? A, B, C 모두 다 무슨 수? 모두 다 짝수가 아니다. 즉 모두 다 무슨 수다? 홀수다. 그래서 A, B, C 모두 홀수이면 자, 이제 앞에 가정을 부정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지 않다. 이걸 증명하면 되죠. 자, 그럼 증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얘들아, A가 홀수면은 우리 홀수를 제곱을 했어요.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홀수죠. 1제곱, 3제곱, 5제곱. 어때?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지. 자, 그렇기 때문에 A랑 B랑 C가 모두 홀수면 A제곱, B제곱, C제곱도 모두 무슨 수입니까? 홀수죠, 홀수.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값은 얘들아, 홀수 더하기 홀수인데 홀수랑 홀수를 더하면은 결과가 뭐야? 짝수죠. 자, 그리고 C제곱은 앞에서 무슨 수였어요? 홀수지. 자, 당연히 짝수랑 홀수랑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래서 증명 끝. A, B, C가 모두 홀수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은 같지 않다가 증명이 됐고요.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뭐도 참이다? 원래 명제도 참이 됩니다. 자, 15번으로 갑시다. 자, 두 조건 P와 Q가 주어졌을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죠. 얘들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명제가 참이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돼야 화살표를 주는 P가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 자, 이게 참이 된다는 거는 진리집합 입장에서 생각하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설정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P부터 구해볼까? 자, P라는 조건은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이잖아? 자, 그럼 진리집합을 구한다는 거는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를 찾는 거야. 즉, 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1, 4 마이너스 플러스
자, 따라서 x값 두 개 얼마예요? 마이너스 1과 4니까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원소 두 개짜리 집합입니다. 마이너스 1과 4. 자, 그리고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그냥 바로 주어졌죠. 이 식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k보다 작은 x들의 모임이 되네요. 자, 수직선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우선 마이너스 1하고 4는 이렇게 수직선에 점으로 찍히겠죠. 이게 파란색이 P입니다. P. 자, 선생님이 Q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자,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얘들아, K가 어디 있어야 돼? 자, 지금 파란색 P가 Q에 들어와야 돼. 즉 K가 이렇게 가서 4까지 감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지만, 자, 이렇게 돼야지만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다시 쓸게요. 이 마이너스 1과 4라고 하는 P의 원소가 전부 다 Q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따라서 K는 누구보다 커야 돼, 얘들아? 4보다 커야 되고. 수학 주장 2분전입니다. 잠시만요. 교실로 들어가 수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따져줘야 되는 게 얘들아, 여기 등호야.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 자, 무슨 말이냐면 K가 이렇게 왼쪽으로 와가지고 딱 4가 됐어.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P라고 하는 집합이 Q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니? 안 되지. 자, 왜냐하면 P는 4를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Q는 K를 가지고 있지 않죠. 등호가 없으니까. 즉 4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K가 4가 돼버리면 P에서 4는 Q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K는 얼마보다 무조건 커야 돼? 4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인가요? 최소값은 5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갈까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상수 a, b의 곱을 구하래. 자, 이 문제 산술기하 문제인데요. 자, 우리 복습 한 번만 해볼게. 자, a랑 b가 뭐일 때만 쓸 수 있어, 얘들아?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었고, 두 수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눈 평균값을 무슨 평균이라고 해요? 산술 평균. 자,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무슨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했죠. 자, 그때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리를 해서 두 수의 합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부등식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자, 이 딱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자,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하죠. A랑 B가 같을 때 성립. 자, 이걸 안다고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식을 잘 보니까 얘들아, 분모에 누가 있어, 얘들아? 분모에 x 플러스 2가 있지. 그리고 주어진 x의 조건을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대. 자, 한번 이항을 해보면 x 플러스 2는 얼마보다 커요? 0보다 크죠? 아, 그러면 이 덩어리 자체가 양수이면서 동시에 식의 분모에도 얘가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식을 변형을 해볼게. x 플러스 2분의 16은 일부러 한번 만들어 줄게요. x 플러스 2를 한번 만들어 주고 나머지 그대로 쓸 건데, 자, 여기에서 2라고 하는 수는 없던 수를 더해 준 거니까 맞춰주려면 2를 다시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빼주시면 되죠.
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자, 이 네모는 양수니? 양수 맞지? 양수야. 세모도 양수 맞니? x 플러스 2가 양수니까 세모도 양수야. 그래서 네모랑 세모가 양수니까 여기에 뭘 쓸 거냐면 산술, 기하, 부등식을 여기에서 적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가볼게요. 자, 크거나 같다. 보라색 부분. 자, 보라색이 산술기하 쓰면 어때요? 2 루트 네모 세모지. 봐봐, 네모랑 세모에 쓰는 거야. 그러면 네모 대신에 x 플러스 2, 세모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16이 되고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 아까 빼줬던 마이너스 2 그대로 부등식 양변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루트 안에서 x 플러스 2가 약분이 되면서 얘들아 이 값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8에서 2를 빼니까 6이 되네요. 아, 그래서 얘들아 다시 쓰면은 x 플러스 2분의 16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 이상이에요? 항상 6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6 이상이라 그래서 얘들아 이 덩어리의 최소값이 항상 6이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자, 아니야. 왜냐하면 보세요. 자, 최소값이 6이 된다는 거는 여기서 얘들아 이 빨간 색깔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야 최소가 6이 되지. 자,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아까 우리 이 보라색 부분의 산술기하에서 여기서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네모랑 세모가 언제? 같을 때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네모에 해당하는, 자, 네모가 누구야? x 플러스 2랑 세모에 해당하는 x 플러스 2분의 16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16이 되고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덩어리 4이거나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 x는 2이거나 x는 마이너스 6인데 우리 x값의 범위 아까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6이 될 수 없고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얘들아 결론 x가 2가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x가 2가 되면 자, 이 굵게 해볼게.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최소값도 얼마가 됩니까? 그 순간에 6이 된다. 자, 그래서 결론. 자, 결론. x가 얼마일 때? 2일 때 x 플러스 2분의 16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6을 갖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산술기하 써서 얘가 최소라고 할 수는 없고요. 등호가 성립해야 이 값이 최소가 되는데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에 x를 찾았더니 2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a, b가 어때? 이게 a지. b는 최소값이니까 6이겠네요. 따라서 a, b의 곱은 얼마다? 12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명제에 해당하는 대단원을 다 풀었고요. 자, 이제 다음은 우리 이제 함수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함수는 중단원에서도 기본 문제 1번만 풀면 되고 대단원에서는 1, 2번만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에 해당하는 범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번. xy라는 집합이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걸 골라라. 자, 얘들아.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돼. 자, 기억. x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원소가 Y의 원소랑 누군가랑 대응이 돼야 돼. 맞지? 자, 두 번째는 자, 대응이 될 때 몇 개랑만 대응이 돼야 돼? 그냥 이렇게 쓸게요. 대응이 될 때 Y 원소 몇 개랑만 한 개랑만 대응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 2, 3에서 A, B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대응이 있는데 자, 얘는 함수일까요? 아니죠. 자, 왜냐면 우선 X의 원소 중에 2랑 3 같은 애들은 Y의 원소랑 대응이 안 됐지. 즉 기억을 만족하지 않죠. 자,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Y의 원소 몇 개랑 대응이 됐어? 2개랑 대응이 됐는데 대응이 될 거라면 몇 개랑만 만나야 된다? 한 개랑만 만나야 돼. 그래서 니은 조건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대응은 뭐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Y는 X제곱이라는 대응을 보면요. 마이너스 1, 0, 1 이게 X지. Y는요. 0, 1, 2, 3이죠. 자, 제곱을 시켜서 대응하는 거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0을 제곱하면 0, 1 제곱하면 1. 함수 맞니? 맞죠? 모두 다 자, 모두 다 화살표를 보냈고 한 개씩 잘 만나고 있지. 마이너스 1도 1 하나랑 0도 0 하나랑 1도 1 하나랑 만나니까 기억은 함수가 맞네요. 자, 니은 볼까요? X는 마이너스 1, 0, 1, Y는 0, 1, 2, 3. 자, 이제는 어떤 대응을 줬냐면 X의 절대값 씌우고 하나를 더하래. 가볼까? 자, 절대값 마이너스 1을 씌웠어. 1이지. 하나 더하면 2로 가네요. 2. 0의 절대값 씌우고 하나 더하면 1. 1의 절대값 씌워서 하나 더하면 얼마입니까? 2가 되죠. 자, 이것도 함수 맞나요? 함수가 맞네요. 모두 잘 가고 있죠.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 한 개씩 하고만 대응이 되고 있지. 자, 디귿. X는 마이너스 1, 0, 1, Y는 0, 1, 2, 3이고 어떤 대응을 줬냐면 Y는 X라는 대응을 줬어. 즉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Y에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못 가네. 0은 0으로 1은 1로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대응은 함수니? 아니죠. 자, 보세요. 함수가 되려면 X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선 누가 대응이 안 됐어? 마이너스 1이 대응이 안 됐어. 즉 우리 함수 조건 중 기억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함수가 아니다. 자, 리을은요. 자, 리을도 가볼게. 마이너스 1, 0, 1. Y는 0, 1, 2, 3. 어떤 대응을 줬냐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는 대응을 줬어요. 계산해볼까? 얘들아,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제곱 1. 뭐 대입해서 계산하면 3으로 가네요. 0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지? 1로 가고 1 집어넣으면 똑같이 1로 가네요. 즉 모든 원소가 화살을 보냈고 하나씩 하고만 대응이 되니까 리을도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은 맞고 디귿이 함수가 안 되는 문제였어요. 자, 대단원 평가 1번도 얘들아 앞에처럼 풀면 되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도 앞에 문제랑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냥 안 되는 거를 보여드릴게. 자, 1번.
얘는 함수가 되냐, 즉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랑 잘 하나씩 대응이 되는지를 따질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얼마예요 그러면? 4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이 4랑 대응이 돼야 되는데 y라는 집합에 4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마이너스 1은 y라는 집합의 원소랑 대응이 안 되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자, 같은 원리로 2번에서도요. x자리에 0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y라는 집합에 마이너스 2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안 되네요. 3번은 모든 원소의 절대값 씌워서 대응시키래. 그럼 마이너스 1, 0, 1의 절대값 씌워봤자 0과 1 아닙니까? 즉 y의 원소랑 잘 대응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4번하고 5번도 자, 선생님이 4번만 좀 설명을 할게. 자, 이렇게 함수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경우 함수라고 해요. 자,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왼쪽 식으로 함수값을 계산을 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뭐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 0, 1 y는 0, 1, 2, 3.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지. 0보다 작으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0. 자, 0은 0 이상이지. 그러면 이 왼쪽 식에 대입하면 어디로 가야 돼? 0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y에 없죠. 그래서 4번도 함수가 아니고요. 5번도 똑같이 풀면 함수가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핵심은 함수니라고 물은 거는 몇 가지 조건을 따져줘라? 이 두 가지 조건.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 한 개씩 하고만 대응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2번 볼까요? 자, 2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 2인 두 함수 fg에 대하여 자, f랑 g가 같다. 이게 무슨 기호였지 얘들아? 함수가 같다는 거야. 함수가 같다. 자, 수업 때 설명했지만 얘들아 이 기호랑 이 기호는 달라요. 보세요. 얘는 말 그대로 함수 자체가 같다. 함수가 같다라는 기호고요. 이 기호는 x에서의 뭐가 같다? 함수 값이 같다. 그러니까 fx, gx라는 함수 값이 같다. 기호가 좀 다릅니다. 자, 그럼 함수가 같다라는 거 정의 기억나니?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기억. 자, f라는 함수의 정의역과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같아야 하죠. 일단. 자, 두 번째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에서의 함수값과 g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fg라는 함수가 같다라고 하죠. 자, 근데 일단 정의역은 둘 다 마이너스 1과 2로 똑같으니까 기억 조건을 만족을 했죠. 자, 그럼 함수가 같아지려면은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돼? 니은.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즉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도 fg가 같아야 하고,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 f2랑 g2도 같아야 한다. 이게 니은 조건이지. f-1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g의 마이너스 1은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자, 이것도 계산할게. f2는 얼마니? 마이너스 4 플러스 6 빼기 2. g2는요? 2a 플러스 b죠. 따라서 2a 플러스 b는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0.
자, 이제 이 두 식을 열림만 하면 되시고요. 아래에서 위의 식을 빼면 3a가 6, 따라서 a는 얼마? 2. a가 2면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a, b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